안녕하십니까. 오늘 졸업작품 제작 오프라인 수업 두 번째 수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수업할 수업의 진행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한번 시간을 했었죠. 어떻게 이번 학기 동안 어떻게 졸업작품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기탄 없이 얘기를 나눴었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하고 이번 학기 동안에 어떻게 일정이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프라인 수업으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제출했었던 작품 개발 계획서를 좀 재정리해서 아마 가져왔을 것 같고요. 그걸 오늘 발표해서 이번 학기 동안 내가 어떤 작품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참석한 학생들과 같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또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에 대한 내용, 또 앞으로 작업 일정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할 텐데, 주어진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냥 너무 간략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적어도 내가 어떤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지금 어떻게 개발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또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도, 아이디어 시작에서부터 개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같이 설명을 더불어 해서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과 4학년 이호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임은 스마트폰을 또 활용한 3D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공룡을 주제로 한 스마트 3D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게임 배경을 보면은 공룡 시대의 쥐라기 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공룡이 어떻게 멸망을 하고 공룡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해성이 떨어져서 공룡이 사라졌다 이런 학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상황을 좀 재미있게 각색을 해서 쥐라기 나라라는 쥐라기 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공룡의 무리에 대해서 그런 배경으로 잡고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게임 배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되는데요. 먼저 주인공 이름이 앙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앙이 지구의 환경 오염이 됐는데,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식량이 모자르게 됩니다. 근데 그 식량을 한꺼번에 탈취한 깡패무리가 있는데, 그 깡패무리들이 식량을 독차지를 해서 주인공이 그거를 식량을 탈취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고요. 게임을 하는 진행 방향은 여러 가지 스테이지를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지를 하나를 성공했을 때 다음 스테이지를 넘어가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넘어가서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넘어갔을 때 스테이지 마지막에서는 그 최종 스테이지
보스 몬스터와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스 몬스터가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신비의 생물이라고, 그거를 획득하면은 지구의 온난화를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얻게 되는 그런 얻게 돼서 게임이 종료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캐릭터는 이런 요즘 현 세대의 캐릭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좀 비율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기자기한 아기스러운 캐릭터로, 공룡 캐릭터를 그러니까 그 아기 모양으로 해서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몬스터들을 대략 잡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도 정해보고, 이렇게 제가 대충 인터넷에 나와 있는 캐릭터를 보고 캐릭터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에 이런 보스 몬스터를 처치해야지만 게임이 종료되는 그런, 이게 보스 몬스터입니다. 그리고 아이템들을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이게 식량인데요. 식량은 재미있게 건파 모양으로 했는데, 다시 모양이 좀 그래서 다시 생각보다 다시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스테이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인공이 문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여러 개의 몬스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식량들을 그 몬스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아이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여기에 있는 식량을 다 차지해야지만 이 문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한번 몬스터에 맞으면은 죽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면은 좀 사용자들의 이런 게임을 하다가 피로도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에너지 바로 이렇게 넣어서 몇 번 때리면은 죽게끔, 맞으면은 한 10번이나 한 10번에서 한 12번 사이에 맞으면은 죽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진행 상태로 해서 나중에 최종 관문에는 문을 통과했을 때 보스 몬스터를 처치해야지만 종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캐릭터를 모델링해서 유니티 엔진으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만들진 않고 캐릭터 움직이는 것만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모델링 했고요. 그리고 또
3D 맥스로 그 아이패드로 해서 캐릭터 본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전진, 후진 캐릭터 움직임만 되고 카메라를 캐릭터 기준으로 잡아서 움직이게끔 했습니다. 옆으로, 좌우로, 그리고 물체와 충돌했을 때 이 콜리더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콜리더 현상을 이렇게 하게끔. 그리고 요거는 몬스터 기본적으로 모델링 한 겁니다. 이 전체적인 배경은 유니티 엔진 교육 자료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요거는 다시 제가 다운받은 거라서 이 한 스테이지를 다시 제가 모델링해서 그 주라기 시대, 공룡 시대의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몬스터도 AI 적용을 해서 그 주인공이 왔을 때 공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중간중간에 아이템과 식량도 다 넣어서 식량을 다 먹으면 문이 열리게끔 할 생각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질문 받으라. 질문 있냐고 물어봐. 질문 있으세요? 스테이지는 저기 한 개의 스테이지는 총 보스 몬스터까지 가려면 한 10스테이지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근데 시간상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는 지금 작품 제출할 때는 중간 스테이지는 없애버리고 새 스테이지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3스테이지는 보스 몬스터 더블로 할 생각입니다.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재밌냐? 잘 만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는 왜 재밌을까? 일단은 사람들이 그 뭔가 획득하고 그거를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 스테이지를 깨고 싶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요소가 재미있는 걸까요? 식량을 탈취해서 그러니까 그 공룡 일단은 캐릭터화를 시켜놓으면 그 캐릭터에 의한 그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아기자기한 캐릭터로 만드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걸 만들 때 그 수업에서 목적이 뭐 많은 거를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개 스테이지까지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 3개 스테이지로 나눠서 하겠다고 했는데 3개 스테이지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한 번쯤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날 만한 요소라든가 또는 적어도 다른 게임보다는 좀 다른 뭐 한두 가지, 한 가지라도 뭔가 좀 다른 요소. 왜냐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와서 뭐 식량을 찾으러 식량을 얻고 다 찾고 나면 다음 스테이지 가고 또 뭐 가면 뭐 그 앞에서 몬스터가 맞고 하는 건 너무 많이 일반적인 거고 너무나 쉽고 별로 이렇게 새로운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이 없으면 그게 관심을 끄거나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스마트폰용으로 보통 스마트폰 게임들이 단순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로 한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하면서도 약간은 MMORPG 개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같은 거를 획득했을 때 아이템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거를 집어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그 캐릭터를 뭔가 또 그 캐릭터를 갑옷 같은 거를 입힐 수 있게끔 아니면 또 아이템을 얻었을 때 불 같은 게 나갔는데 그 불의 화력이 좀 더 화력이 강하게 그렇게 하면은 좀 사람들한테 좀 재밌게 다가가지 않을까. 지금 기획서는 어떻게 써 있어요? 기획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기획서는 따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문서로 파워포인트 나와요. 파워포인트로 제출했어요? 예. 왜 내라고 하는 형식에 맞춰서 내자. 문장식으로 다시 써서 올리고 그러면 그 문장식에서 뭐냐면 전체적으로 쭉 전체적인 쭉 뭐 일정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또 다음 일정은 다음까지 뭐뭐가 더 제작이 될 거고 지금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서 여기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가 다음에는 뭐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를 얘기하는 거는 의미 없는 거고 결국 나중에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누가 해도 최고라고는 아니어도 뭔가 남하고 좀 다르거나 간단하더라도 좀 차별화되거나 또는 간단하더라도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해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캐릭터 움직이는 거 그런 위주로 지금 작업해보고요. 그래서 다음 진행 사항은 일단은 지금 그 몬스터들의 움직임이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몬스터를 움직이게끔 하고 그리고 배경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그거를 보완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 개의 스테이지로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뭐 혹시 코멘트 해줄 거 있어요? 어떻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얘기? AI는 어떻게 짜실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AI 같으면 행동 반경에 의한 이제 그 이벤트 발생 처리 과정인데 지금 만드신 게임에 AI에 대한 간략한 설명 같은 걸 해주실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 AI는 그 유니티 엔진에 그런 스크립트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행동 반경에 그 반경을 설정하는 유니티의 그런 지금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그 모듈화 시켜갖고 움직이는 그런 컨트롤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설정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한 스테이지에 한 몬스터를 한 10마리에서 한 10마리 정도 도착시킬 예정입니다. 그래픽은 이게 뭐지?
나중에 전체 분위기가 잘 나오려면 그래픽도 신경 써야 될 텐데. 그래픽은 그게 시간상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운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을 받아서 새로 하거나 하면 도움 받을 만한 없어.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이규현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졸업작품 제작을 이제 스마트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준비만 하다가 결과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조금 더 이제 개인이나 좀 소수로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히 결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게임을 한번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게임 제목은 이제 골목길 고양이 그건 가칭이고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재는 이제 고양이하고 골목길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선택하게 된 게임 장르는 이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캐주얼, 요새 스마트폰으로는 달리기 게임도 되게 많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플랫폼 안에서 약간의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소재는 이제 고양이하고 담벼락이 왜 선택이 되었냐면은 일단은 달릴 수 있는 길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달릴 수 있는 길을 쭉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길이고 그냥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막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캐릭터하고 어떻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골목길 위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골목길이냐면 고양이를 캐릭터로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시골이나 이런 주택가 같은 데에서 고양이들이 담벼락으로 자주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담벼락 위를 달리는 고양이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확실히 제가 완성을 해보는 그거랑 이제 뭐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플랫폼은 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유니티 엔진, 무슨 3D, 제가 아무래도 3D 작업자다 보니까 확실히 3D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쪽으로 잡았고요. 이제 게임에 이제 그냥 단순히 점프하고 피하고 이제 그런 걸로는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려운데 그런 게임들과 차별화를 가질 수 있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모든 소재와 그런 방향성을 정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 그 예능 게임 중에서도 이렇게 판이 밀려올 때 자세를 바꿔야지 그 모양 안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착안을 얻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냥 맥스로 만든 렌더링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있는 블럭들은 담벼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게 캐릭터라고 봤을 때 조작을 통해서 캐릭터의 몸통을 움직이고 전체적인 길은 또 다른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나 로테이션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소재가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게임 컨셉은 말 그대로 그냥 게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캐주얼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는 결국 조작도 간단해야 되고 사람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뻔히 알아야 되는 게임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아주 쉽게 누구나 그 벽돌을 보면 피해야 되고 밑에 길이 없으면 뛰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그래픽 컨셉은 역시 조금 이런 캐주얼 게임에서 뭔가 좀 막 요새 나오는 MMO처럼 막 실사적인 걸 추구하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귀엽게 좀 카툰풍으로 해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폼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제 대학 친구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캐릭터 디자인이나 게임 컨셉을 한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느낌, 이런 귀여운 느낌? 좀 이제 만화적인 느낌을 강조를 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합니다. 사운드야 일단 넘어간 부분이고 이제 목표 사용자는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고요. 지하철에서 이제 출퇴근할 때나 이동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다들 핸드폰을 붙잡고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데 이제 한 판에 한 스테이지에 일단 플레이 타임이 한 3분 내지 5분 사이로만 잡아주면은 말 그대로 라이트하고 더 훨씬 더 쉬운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게임 설명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애물을 통과하고 피하고 점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 방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캐릭터를 터치를 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 중에 한 개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때는 이제 버튼이 많아지면은 그건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투 버튼 조작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작 일정은 지금 유니티에서 구현이 하도록 이 구현이 뭐냐면 말 그대로 손가락 터치에 따라서 캐릭터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구현을 해보고 그게 된다면은 이제 나머지는 비주얼적인 리소스 제작은 그냥 말 그대로 제작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구현이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처음부터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분업을 생각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것도 제가 하는 거고 일단 또 이제 이렇게 유니티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이제 따로 부탁한 사람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프로그래머 한 분이 이제 해석분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여기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오지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터디를 하는 사람 한 명을 알고 있어서 이제 그분과 또 같이 한번 진행을 해서 괜찮은 결과물을 한번 뽑아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난 아까 했었던 질문처럼 네. 사용자가 느끼는 어떤 재미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재미라는 게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데서 더 재미를 느낄 거고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쉬운 쪽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모양대로 이 캐릭터가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가는 건 직접 이제 자신이 조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물론 이 장애물을 피해서 길을 건너는 것도 자신이 조작을 하는 거인데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제 이런 조작에 있어서 좀 재미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점프만이 아니라 다시 내 행동 하나로 다른 한 번 더 난이도를 주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이미지적인 거는 뭐 난이도는 어떤 거죠? 난이도는 이제 여러 가지가 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이동 속도라든지 판넬의 이 피해야 되는 이 블록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충분히
난이도는 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모양이 지금은 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인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은 이 메인 캐릭터의 모양을 사각형이라든지 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충분히 바꿔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다양성도 좀 확보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고양이라 그랬는데 고양이를 네.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네. 저런 형태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삼각형 안에 이제 고양이를 집어넣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고양이도 원 형태잖아요. 여기 이 형태가 말 그대로 그냥 삼각형으로 된 고양이를 이제 디자인하는 거고 뭐 기만 있고 그래도 되고 뭐 꼬리 있고 네, 꼬리도 있으면 없이 좋고 그런 건 삼각형 안에 그냥 그걸 다 집어넣어서 그림을 표현한다. 그렇죠. 그건 이제 디자이너의 몫인 거죠. 왜냐면은 그 삼각형 안에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그려놓지 못했다거나 고양이가 귀엽지가 않다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의 문제인 거니까 고양이는 무조건 내 다리가 있어야 되고 허리가 길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아니고 최대한 귀엽게 어필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점프 중에 이렇게 좌우로 회전을 할 수 있게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과한 건지 덜한 건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라도 나와봐서 해봐야지는 알 텐데 아직은 기획만 가지고 있고 있어서 또 뭐 다른 사람 코멘트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생각은 어때요? 3D로 표현하는 것보다 네. 차라리 2D로 표현하는 건 저도 그래서 2D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할 줄 아는 게 3D 툴이라 관절만 다 뜯어가지고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걸로도 할 수는 있겠는데 플래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2D, 3D를 2D처럼 보이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 같은데. 네. 그런 건가요? 디자인 자체는 이제 전에 같은 투명화 렌더링, 시켜서 3D인데 그처럼. 같은 렌더링 컨셉으로 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좀 귀여움을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만화 쪽이나 이런 톤이 좋기 때문에 저런 동일한 형태의 비슷한 게임이 있나요? 일단 그 윈드러는 일단 달리기류 게임은 모두 다 같죠. 네, 저렇게 그 형태에 맞춰서 통과하는 게임. 그건 아직 참 그냥 우리가 뭐 바라든가 이렇게 숙여서 지나간다거나 뭐 또 옆으로 피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거는 있는데 그 안에 형태에 맞춰서 통과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좀 생소하고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혹시 똑같은 게임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건지 궁금해서 내가 모르는 혹시 게임이 있나? 아니요, 저도 본 적은 없고요. 이 아이디어 떠오르는 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너무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판넬이 다가오는데 모형대로 못 맞추면 물에 빠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넣어보자라고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떻게 만들면 가장 좀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완성도 있게 지금 보면은 지금 스케줄을 이거를 지금 1년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1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6개월 이번에 그러면 기말 평가에 네. 평가할 만한 수준의 상당한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기말로 학기 단위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좋게 주기 어렵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네. 그 안에 끝내던가 아니면 안 끝낸다면 그만큼에 상응하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나와서 1년을 그 학기를 투자해도 될 만큼의 결과물을 이후에 받을 수 있어야 이번 학기를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준은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갈 거라고 한다면은 인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원액기만해서 그걸 나오려면 뭐 그래픽이든 어떤 결과물이든 간에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을 했다는 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요. 질문이 없으면 말씀하세요. 4학년 형수님이라고 제가 이번에 발표할 작품은 토그바이크라는 슈팅 게임이에요. 이거는 유니티를 이용한 헬스쿨 슈팅 게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계획서를 올린 건 XN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가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올렸었는데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다 보니까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책을 제가 여러 개 구입해서 준비하던 중에 도저히 제가 구현할 수 없는 사항이 너무 많고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에는 좀 생소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급하게 제가 유니티로 좀 바꾼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유니티로 졸업작품을 준비할 겁니다. 제목은 도그파이트고 흔한 슈팅 게임이에요.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게임 구성은 유니티니까 3D를 기본으로 한 슈팅 게임이고 반복되는 전투보다는 자신의 전투기를 조금 발전시키고 수춤할 수 있는 재미를 느끼게끔 해보려고 조작법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슈팅 게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변화를 주기보다는 일단 뚜레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려고 방향키와 무기 버튼, 수, 무기 버튼 이렇게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핵심 아이디어는 많은 슈팅 게임 중에 거기에서 재미를 좀 제가 부과하고 싶은 부분은 그 무기였습니다. 도그파이트라는 제목도 어떻게 보면 그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진화하면서 비행기들 간의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나 발전에 있어서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초기까지 하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무기로서 조금 재미를 주려고 하는데 그 적을 없애고 넣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그걸 조합을 한 다음에 자기만의 개성 있는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재미를 한번 넣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컨셉은 제가 1부사호라는 유명한 슈팅 게임이 있는데 제가 이걸 처음에 보고 이런 게임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좀 많이 먼 이야기였고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셉은 갑자기 제가 주제를 변경하는 바람에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나름 이렇게 디자인을 창업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너무 그 미래적인 거라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이는 그 왼쪽에 있는 게 적기 중에 포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제가 통나는 대로 조금씩 컨셉을 잡아가고 있는데 조금은 너무 이례적인 것보다는 클래식한 게 좋아서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유니티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기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체랑 기본적인 화면을 베이직한 걸 제가 하나 놓고 만들어가는 중인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퀄리티가 떨어지긴 한데 1년에 한번 만들어서 괜찮은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서 지금 맥스에서 제가 맥스도 지금 처음 하고 있는데 지금 맥스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맥스는 그나마 모델링까지는 독학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타이틀 화면이라고 일단은 그랬는데요. 좀 미흡하지만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5월 4일 지금 3차 오프 수업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최대한 완성까지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움직임까지는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적 기체랑 나머지 그런 부가적인 부분도 아마 5월 4일까지는 충분히 완료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때 발표에서는 움직임이라든지 기본적인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 1일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머 도움, 그 다음에 이펙터 하시는 분 도움을 좀 얻어서 최대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운드나 이펙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서 완성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슈팅 게임 하면 레벨 디자인이 되게 관건인데 그게 저 위치가 어디서 생성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그 설계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하고 가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컨셉 작업 중에 1945라는 게임인데요. 진행 방식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체를 고르고 그 다음에 적기가 나오고 중간에 보스가 나오고, 근데 이제 사냥을 하면 사냥이 아니지, 전투를 하면서 얻는 아이템을 이제 자기만의 조합을 해서 각도가 좀 틀린 미사일이라든지 범위가 틀린 자기만의 개성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좀 재미의 목적인데요. 그걸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남의 거를 부시고 네. 부시고 그 부품을 가져다가 보통 슈팅 게임은 적기를 붙이면 무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 무기를 받아서 쓰는 게 통상적인 슈팅 게임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 부품을 주워다가 조금씩 모아서 그게 자기만의 이제 각도가 들리다든지 아니면 범위가 들리다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너무 좀 거창한 거 아니라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계획은 좀 크게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조합을 모았을 때 뭔가 뭐 다른 형태의 어떤 게 나온다. 네, 그러니까 조합에 따라 좀 다양한 종류의 무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적기를 떨어뜨려야 되나. 그렇죠. 좀 노가다 쓰는 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비싼 레어스러운 품을 얻으려면 보스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그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다 보니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구현에서는 솔직히 좀 만들면서도 좀 많이 작동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홍대나 저 강남 쪽에 제가 자주 가는데 그쪽에는 게임 학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학원생들을 밥을 좀 사주고 2명 정도 꼬셔놨는데 그분들을 좀 통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아니 학원 학생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요즘 학원에서는 유니티가 또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니티도 그 임팩트도 있고 뭐또 다른 부분 파트가 많아서 좀 많이 학원을 간 거예요? 학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학원 한번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 아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통해서 그냥 말수 소개도 좀 하고 해서 아주 퀄리티가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하고 다른 사람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게임 영상 콘텐츠학과 3학년 윤문경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소개, 게임 컨셉트 소개, 기획이 있습니다. 장르는 캐주얼 게임입니다. 게임 공략 대상은 아기자기한 컨셉으로 구성된 캐주얼 게임으로 주된 이용층들은 10대에서 30대 여성으로 타겟을 잡았습니다. 게임의 소개의 핵심 아이디어는 게임의 소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과 콩나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원작의 제과 콩나무와 다르게 젤리빈이 자라는 콩나무의 콩을 맛을 본 잭이 콩나무의 콩을 계속 먹으려고 올라가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게임의 핵심 아이디어는 잭이 젤리빈을 먹으며 콩나무를 오르면서 레벨이 오를수록 방해 요소들로부터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젤리를 사수하는 게임입니다. 캐릭터 소개로는 메인 캐릭터인 잭, 나이는 12살이고 통통한 머리 특징이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브 캐릭터로 이름은 치킨, 나이는 4살, 추천무는 레드웨어가 특징입니다. 제과 콩나무의 아이디어는 게임 기획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뭐가 좋을지 고민하던 끝에 최근 멀티 플랫폼으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캔디 크러쉬가 생각났습니다. 캔디 크러쉬는 꼬마 공주가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일정 레벨을 클리어할 때마다 짧은 플래시 영상이 나오는 게임입니다. 이번 졸업작품 제작 수업을 들으며 졸업작품으로 아기자기한 동화 스토리를 갖고 게임 제작을 하고 싶었기에 생각해낸 것이 동화책 제과 콩나무입니다. 이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 제작을 진행해보고자 제과 콩나무의 동화 스토리를 각색하여 게임 제작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이미지로는 앱게임의 캔디 크러쉬 이미지고요. 이렇게 레벨을 깰 때마다 난이도가 바뀌는데 중간중간 플래시 영상을 낼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진행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플래시 영상을 스토리보드식으로 짤막하게 했는데요. 먼저 설명, 시골 마을에 길을 걷다가 소년들에게 신기한 콩을 줍습니다. 콩을 집으로 가져온 잭은 호기심에 집 앞마당에 콩을 심습니다. 물을 길러 갔다 온 잭의 눈앞에
알록달록 화려하고 거대한 콩나무가 하늘 높이 자라나게 됩니다. 잭은 콩나무 가까이 다가가 잭의 키 높이 위치한 콩을 잡아뗀 후 콩을 한 입 먹습니다. 콩 맛을 본 소녀는 게임 타이틀을 외치며 게임 타이틀로 변하면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 내용을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플레이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로 젤리빈들을 밀어서 같은 색상의 젤리빈들을 3개 이상 만들어 터뜨리는 방식의 게임인데요. 같은 색상의 젤리빈의 수가 많을수록 득점률이 높게 받아 좋은 점수로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의 재미보다는 동화 스토리를 목적으로 해서 스토리에 재미를 줄 수 있게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 지금 게임을 플레이하는 재미도 있지만 네. 스테이지 클리어 할 때마다 보는 플래시 동영상의 그 재미가 훨씬 더 재미있고 있겠다는 그런 거를 사실 캔디 크러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만드는데 그 드로잉은 누가 한 거예요? 드로잉은 제가 직접 누가 한 거예요? 네. 본인이 그린 거예요? 네. 저희 제가 직접 게임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몰라서 게임을 좀 어렵지 않게 돌려놓은 형식으로 나왔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림을 목적으로, 스토리를 목적으로 해서 게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임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 프로그램. 일단은 중간중간 나오는 동영상은 에펙을 이용해서 반절을 이동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할 거고요. 지금 게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학기 때, 제가 이게 지금 첫 수업이기 때문에 2학기 때 네, 도움을 좀 받을까 하겠다. 네. 이렇게 때만 가지고 동영상 제작하고 네, 1학기 때는 동영상을 주로 그러면 상당히 잘 만들어야 드로잉 한 거 보니까 드로잉은 그 캐릭터는 본인이 만든 거예요? 네. 본인 그 캐릭터 보면서 굉장히 서양적인 캐릭터 느낌이 나는데 네. 어느 캐릭터랑 비슷하다는 얘기 안 들어요? 많이 참고는 본 것 같은 캐릭터 같은 느낌이 잠깐 들어가지고 동화책을 참고했고요. 네. 그 동화책에 나오는 캐릭터 모양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아니요, 똑같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서 그린 건데 서양 이미지를 좋아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그런 걸 많이 그려봐서 그런가? 어디서 많이 본, 데니스라고 하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생각나요? 네? 그거가 좀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어때요? 지금 캔디 크러쉬를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서양 그림을 그럼 내가 캔디 크러쉬를 안 해봤는데 그거 많이 합니까? 페이스북 연동이라서 사람들끼리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도 많이 하시고. 좀 코멘트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캔디 크러쉬와 차별화는 어떻게 하지? 각색된 동화를 그건 내용이 네. 다르니까.
형식은 비슷하더라고. 네, 내용이 좀더 다르니까. 스토리를 중점으로. 그래도 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와 비교해서. 그거보다 내가 만든 일은 훨씬 더 좋은 점이나 차별화된 점이. 캔디 크러쉬는 간단하게 중간중간 어려움에 처해진 친구들을 도와주는 내용인데, 제가 콩나무에서는 좀 코믹적인 요소를 넣어서 더 재밌게 코믹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코믹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콩나무에서 콩나무에 콩이 제일 좋은이라는 점이랑 잭이 레벨업을 하면서 콩나무를 오르면서 천둥 만나고. 네, 위험 요소 중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는 과정을 좀 재밌게 그리고 네. 다른 코멘트 할 사람 도움이 될 얘기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스테이지를 깨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네.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나요? 아니면 똑같은 그 뭐지? 아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까지는 못하고 위험 요소에서 오각이랑 천둥이랑 새가 나오는데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실제로 게임 자체는 난이도의 변화는 있는 거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뭐 커머셜하게 할 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게 발전을 한다면 더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네. 단계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벌써 1세기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뭐 다른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있어요? 뭐 어떤 스토리를 하실 건지는 다 이제 생각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과 콩나무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바꾸를 할 생각입니다. 단계를 좀 바뀌고. 네. 그래야 되겠죠. 뭐 올라가면서 뭐 그런 자녀를 만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올라가서의 상황은 있나? 동화에서는 뭐 꼭지가 올라가잖아.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 거기까지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재밌게 끝을 낼 생각입니다. 아마 본격적인 게임이 된다면 뭐 거기까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게임과 4학년 이진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만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미도 재미인데, 일단 게임을 한 사이클 돌아가는 게 목적으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나 연구를 한번 해보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유니티라는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니티의 다중 플랫폼의 힘 때문에 이제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에 다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리눅스나 아니면 맥 OS나 아니면 iOS나 아니면 뭐 윈도우라던가 윈도우 모바일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플랫폼에서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뭐 콘솔 게임까지도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뭐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뭐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게임은 그러니까 뭐 유니티 같은 거의 가장 큰 장점은 만약에 이제 작업을 이제 윈도우에서만 작업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에 이제 맥용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유니티 엔진의 커다란 장점은 하나의 OS에서 작업한 거를 따로 이제 큰 코드를 고치지 않고 리소스 그대로 리소스 변환도 하지 않습니다. 엔진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따로 변환을 하지 않고 빌드와 이제 인터페이스만 약간 그러니까 새로 제작하는 거 외에는 따로 큰 작업을 하지 않고 출시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
현재 지금 제가 이제 그 윈도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맥 OS나 아니면 우분투나 리눅스 같은 OS에서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PS3나 엑스박스용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마다 이제 기능적인 제한이 있지만 아주 커다란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웬간한 플랫폼에서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그 유니티 기반으로 해서 윈도우,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뭐 iOS나 아니면 그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iOS를 먼저 작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게 그 iOS로 나중에 그 컨버팅하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변환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점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플랫폼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획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이 게임의 이제 되게 심플한 기획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딱 한 줄 기획으로 딱 정의를 내리자면, 그냥 몰려온 적을 막아내서 이 마을을 지키겠다. 그런 용자가 한 명 나와서 그 싸우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딱히 커다란 조작이나 커다란 액션성을 넣은 게임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긴박감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넣을 생각이고요. 아까 플랫폼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PC도 마찬가지로 이제 웹 플랫폼까지도 가능하고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컨트롤 없이 이제 게임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RPG 요소를 갖춘다는 게, 그 전략적인 요소는 그 몰려온 적을 막아내는 게 전략적인 요소긴 한데, RPG 요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험을 하거나 뭐 그런 형식의 이제 RPG 요소를 넣은 게 아니라 그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 관련된 그 테스트나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템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할 수 있게 이제 시스템 기반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용했던 그 시스템을 이제 이 게임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리소스 기반에 대한 그 설정은 그러니까 구조는 잡아놨고요. 이제 프로그램 쪽 내부에 넣기만 합니다. 뭐 아까 이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출정과 전투 명령으로 이제 모든 그 기본적인 그 게임의 그 전략성이나 아니면 그 조작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이템이나 아니면 뭐 물약을 사서 그 체력을 채운다든가 그런 형식의 이제 유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몬스터를 물론 처치해서 금화를 얻어서 이제 장비를 더 좋은 걸 산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잡아가고. 이제 그 게임하면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UI는 아직 제가 디자인을 전부 다 안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다른 게임 UI는 일단 갖다 썼고요. 이건 그냥 테스트샷으로는 보여드리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상단 전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스터들이 계속 몰려오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적들을 물리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만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기획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아이템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뭐 공격력 업이나 이제 물약 구입해서 이제 체력을 채운다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씩 커져가지고 그 이제 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벤토리 창이나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조금씩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태갑과 출전 가지고 이제 그 조금 이따 시연하면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런 형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의 이제 흐름은 이런 형식으로 전투, 그 다음에 정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태각을 하면 이제 정비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출전을 누르면 이제 정비에서 이제 캐릭터 사라지고 이제 전투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화 습득이나 이제 물약 소모는 전투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사들일 수 있는 구조로 잡혀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몬스터가 점점 강해지는 다양한 몬스터를 출현하는 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시스템 기반을 짜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바로 이제 시연에서 이제 보여드리면 되는데, 크게 이제 작업 내용 같은 경우, 이제 배경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는 요소는 없고요. 그냥 거의 그림 한 장으로 처리가 되어,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그림 한 장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2D 기반인데, 2D 기반으로 스프라이트를 다 제작할 경우에는 이제, 뭐, 몇십 명씩 만드는 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건 2D인데, 실제적으로 그 애니메이션 작업이나 아니면 그 텍스처 리소스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3D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 캐릭터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잡아놨고요.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이제 표시하는 위주로만 쓰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커스터마이징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 새로 제작되거나 그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새로 다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3D 기반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딱히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그 아이템 교환이나 뭐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잡아져 있고요. 몬스터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이펙트랑 추가로 작업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전투 동작 이런 거? 애니메이션 안 만들어요? 아유, 만들었는데요. 실제 지금 시연에서 보여드리기에는 지금 예. 공격 이동 대기 죽음의 애니메이션 예. 그 공격이라는 게 그 표현. 예, 근데 그걸 지금 그 애니메이션 쪽은 제가 구현을 거의 안 해놔가지고요. 으쌰. 현재 그 게임 제목은 이제 몬스터 월드라는 거. 절대 이렇게 크게 보일 리는 없는데. 문제 제목이요. 약간 제목이 아, 예. 이런 형식으로 이제 게임이 플레이가 되는 걸 이제 간략하게 보여. 이건 그 처음 로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간략하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리소스가 없어서 그 전에 이제 만들었던 리소스 가지고 대충 붙였는데, 시간 되면 새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좀 더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뭐지? 2D처럼 보이는데 그 3D 기반의 이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몬스터들도 이런 형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크게 이제 그 장면은 이제 2가지밖에 없는데, 뭐 옵션 창이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한 사이클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그 왼쪽에 이제 그 주인공 캐릭터가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몰려오는 적들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작은 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게 살짝만 밀리게 돼 있는데, 이제 뭐 특정한 몬스터 같은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밀리게끔 그런 형식으로 그 재미를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몬스터 제작하고 레벨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수치를 맞춰보면서 이제 제작을 해야 될 예정이고요. 현재 보시면 이제 지금 UI 그 이미지가 안 들어가 있는 형태라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버튼 위치만 잡아놨는데, 태각을 누르게 되면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도망가서 그 인벤토리나 아니면 그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공격력 업이나 아니면 뭐 포션 업, 그 장비나 물약들을 산 다음에 다시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런 형식으로 출전을 하게 돼서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그 HP도 그냥 마음대로 해놨는데 이거는 그 게임을 많이 테스트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는 뭐 그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 베이스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몬스터가 더 세진 몬스터들이 나오게끔 이제 세팅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스탯들이 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레벨 디자인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아직 이제 안 돼 있고 뭐 골드를 이제 획득한다던가 그런 건 이제 UI적으로 이제 그림적으로 예쁘게 표현은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다 돌아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후로 그 지금 이제 BG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배경음악 같은 걸 지금 제작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 이제 뭐 다음까지 아마 그 메인 로비 배경음악하고 이제 실제 게임 플레이 되는 배경음악은 2가지 정도는 아마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이펙트나 뭐 그런 건 표시 안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데미지 표시나 뭐 이런 것들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 구성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한 사이클은 돌아가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제 지금 빠져 있는 리소스나 아니면 뭐 배경음악이나 이펙트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추가해서 더 예쁘게 이제 꾸미는 작업 위주로 많이 또 들어가고 어떤 재미를 느끼죠? 이거 하면 지금 하나씩 지금 같은 치는 거 이외에 예. 다른 어떤 재미가 있나? 제가 이제 이걸 목표로 한 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캐릭터의 그 다양한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 아이템 장비를 이제 수집하는 재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현재 기반을 잡아놓은 것들을 보시면 지금 이런 형식으로 이제 아이템들을 이제 쭈르륵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리소스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으로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재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건지 아이템을 공격 아이템을 바꿀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네, 바꾸면서 외형적으로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모양이 바뀌면 모양도 같이 선택만 하는 거죠. 예? 선택만 하는 거죠. 선택하면 실제 이제 플레이어 하는 그 게임 화면에서도 이제 바뀌게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뀔 수 있게끔 세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장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캐릭터 등장하는데? 양이요? 양은 만들기 나름 어느 정도 지금 캐릭터가 원래 욕심대로라면 얘는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애를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가로 세로 지금 250개 정도 들어갔는데 250개가 아니구나. 16개, 그러니까 총 250장 정도가 들어가요. 얼굴만 해서요. 근데 이거를 다 채우기에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다른 작업도 해야 되는 무리고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들은 그 채워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돼요. 그래서 다양한 그 뭐지 옷 조합 뭐 그런 거를 보시면 이건 배경 이미지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요? 저 배경이? 아니면 다른 기억이 이거는 시간 되는 대로 새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예전에 작업해놓은 거라. 최근에 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다른 재밌는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기말에 만들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게임 플레이가 되는 모습을 혹시 시간이 달려드리고 예. 어떤 기능적인 거와 어떤 그래픽 분위기와
아까 보셨던 것은 전부 다 제가 그린 것들이고요. 작업한 것들이라 그거에서 이제 더 이제 빠진 부분 같은 건 일단 다 채워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이제 여유가 되는 대로 이제 추가 다른 스테이지, 다른 배경들을 그러니까 게임 기반을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리소스만 더 추가해 주면 되는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갈까. 그러니까 배경이 하나 가지고 안에 나오는 지금 캐릭터가 예. 저게 뭐 게임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지 모르지만 같은 거를 계속해서 동작을 하나에서 공격하는 동작만 나오고 있다가 출전하고 정비하고 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거가 없다면 네. 뭐 어떤 재미가 있을까 난 지금 그게 고민하는 거죠. 자, 저거에 대한 재미성을 어떻게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제대로 발전이 돼서 네. 제대로 상업용으로 간다고 하는 전제하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업용으로 전제하에 갈 거라면,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것들은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 내에 못 끝낸다는 게 그런 거에 대한 틀이 정확하게 잡혀 있고 그 안에 시간상 뭐 일부를 뭐 보여준다거나 맞습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네. 이거 자체가 콘크리트하지 않고 전체가 없이 단순히 그것만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허술하게 느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획서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완성된 하나의 게임의 기획서인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부분을 보여주더라도 아직도 하나만 보더라도 나머지를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한 스테이지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좀 탄탄하게 다른 걸 볼 수 있는 그건 뭐 나머지는 뭐 우리 내부적으로 공부 스터디를 하는 거니까 하나의 섹션을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좀 그 완성도 있고 좀 그 자체의 플레이만으로도 작은 재미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론 시간을 투자해서 이왕 만들고 시간을 투자한다면 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그래서 좀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가 한두 개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데 어떤 걸까? 제가 원래 처음 이제 설정 잡았던 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시스템 부분이어서 그렇다면 그런 걸 잘 부각시켜서 그걸 좀 풀어내는 예. 다른 걸 있더라고요. 총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게 250까지 곱하기 250까지 해서 총 250에 한 4승 정도 4승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뭔가 거기서 표현이 주거나.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상용할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요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두 가지 말고 이제 수집하는 재미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하는 재미를 이제 좀 더 줄 수 있게끔 이제 뭔가 어떤 무기를 장착을 했는데 뭐 한 줄에 있는 몬스터들이 다 얼어버린다던가 그런 요소들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개를 만들어서 상업화될 수 있는 거라면 그 중에 몇 개 정도라도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다음 발표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보완해서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발표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발표는 누구든지 굉장히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앉아서 듣는 입장하고 또 앞에 나와서 또 자기가 준비한 걸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발표할 때가 되면 긴장이 되고 나 앞에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발표하는 거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또 훈련이 되는 거죠. 항상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 앞에서 또 자기 생각을 발표해야 될 거나 생각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오늘 발표도 그러한 어떤 과정에 작은 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가 사실은 뭐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수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정말 짐작이 갑니다. 뭐 한정된 시간 안에 뭐 교수님이 원하는 기대는 높은 것 같고 또 본인들은 할 시간이나 모든 여건이 충분치 않고 한 여건이면서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지나서 생각해 보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 와서 시간을 또 투자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수록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에 따른 보람도 여러분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좀 잘 견뎌서 기말까지 좀 그래도 목표한 바에 근접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각자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발표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 참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혼자서 이거 작업을 하지 말고 여럿이 모여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발전시켜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 자신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또 서로 또 잘하는 부분의 학생들을 잘 모아서 같이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면 좀 남들에게 내놓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번듯한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렇게 못 나오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현재 개인이 맡아서 하는 일, 그래서 그거 이번 학기에 그래도 그 기존 학기에서는 그 좀 강제적으로 한 결과 작동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도록 이렇게 강제화했었지만 이번에 조금 더 그걸 완화시키는 이유는 너무 이렇게 시간 안에 그 마무리하다 보니까 또 충분히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뭐 짧은 시간에도 또 잘 만들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 다음 학기까지 이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빈손으로 무임승차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만한 시간을 또 투자해서 뭐 그 결과물이 두 학기에 걸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학기에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뭔가 보여줄 만한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